김밥 장사하는 안사돈이라니.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마시고 제주도나 다녀오세요. 티켓도 예약했고 경비도 섭섭치 않게 넣었습니다. 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결혼식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제 아들 민석이가 의사가 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68 박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민석이가 5살 때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민석이를 키웠죠.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빚과 작은 단칸방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어린 아이를 보며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없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제가 만든 김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시장에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저와 함께 일했어요. 그런 민석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밝게 웃는 아이를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민석이는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선생님들도 민석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히 신경 써 주셨어요. 중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줄곧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민석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민석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민석이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김밥을 팔았고 그 결과 민석이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골목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대 6년 동안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민석이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민석이가 의사가 되었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제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 자랑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김밥 장사 그만하세요. 제가 벌어서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해. 민석이는 며칠 더 설득했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민석이가 의사가 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석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자친구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는 아이였죠. 민석이 말로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에 서연이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부모님을 만난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밥 장사하던 아줌마가 어떻게 보일지, 민석이가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 걱정됐어요. 아들, 엄마가 좀 촌스러울 텐데 괜찮겠어? 제 걱정에 민석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인데요. 서연이한테도 엄마 이야기 다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민석이가 의사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계속했어요. 민석이가 몇 번이나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 손에 일이 없으면 몸이 허전하고, 그리고 20년 넘게 만든 단골들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 분들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상견례 날 저는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새 옷도 샀어요. 평생 단정하게만 입었지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민석이를 위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손이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딱 봐도 장사하는 사람 티가 났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두 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순간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머님이시죠? 서연이 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빛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민석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석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민석이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을 키웠거든요. 그 말에 서연이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에 깔린 뉘앙스가 달랐어요. 식사 내내 서연이 어머니는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대신 민석이에게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민석 군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의 과정은 어떤 분야로 생각하고 있나요? 해외 연수는 계획 있나요? 민석이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서연이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민석 씨, 우리가 강남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이 얼마 전에 비었어요. 혹시 개인 병원을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석이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서연이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요즘 병원 개업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서연이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결혼 선물로 그 자리에 병원을 차려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게다가 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말이죠. 민석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아직 병원 경영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좀 더 임상 경험을 쌓고 싶고요. 서연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석 씨,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실력자면 지금이라도 충분해요. 게다가 우리 서연이가 약사니까 함께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물론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때 서연이가 엄마! 그만해요! 라고 말했지만 서연이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석 씨 어머님의 김밥 장사요. 사실 좀 걱정이에요. 원장님 어머니가 시장에서 김밥을 파신다면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원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테고 결혼하시면 어머님께서는 그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식사 자리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석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서연이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석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어머니의 일은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의사로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그 김밥 장사 덕분이니까요. 서연이 아버지가 급히 상황을 수습했어요.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박 여사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혼자서 아들을 의사로 키우셨다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말에 서연이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표정에서 못마땅함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서연이 어머님이 실례를 하셨네요. 아니야, 괜찮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로도 서연이와 민석이의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만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민석이에게 부족한 엄마인 것처럼, 시장에서 김밥을 판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대하셨거든요. 한 번은 서연이 어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도 아침부터 시장에서 일하다가 서둘러 집에 왔는데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김 냄새가 나더라고요. 서연이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직도 매일 그 시장에 나가시나 봐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숨을 쉬며 민석이가 충분히 벌 텐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제 일이, 제 생활이, 제 자존심이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결국 민석이와 서연이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둘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이도 사실은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와는 달리 저를 존중해주고 가끔 시장에도 찾아와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서연이 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어느 날 서연이 어머니가 저를 카페로 따로 불렀어요. 민석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사돈들 사이니까 만나보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서연이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친절한 척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박 여사님, 오늘 특별히 뵙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 이야기 때문인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네,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번 결혼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 여사님이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의 직장 동료들, 지인들이 다 오거든요. 대기업 임원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박 여사님이 시장에서 김밥 파는 아줌마라는 걸 알면 민석이 체면이 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석이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 결혼식에 가지 말라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서연이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봐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제 앞에 두 장의 종이를 보여줬어요. 제주도 일주일 여행 티켓이에요. 결혼식 전날부터 일주일 동안이요. 호텔도 최고급으로 예약했어요. 박 여사님 인생에서 이런 호화로운 휴가는 처음이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선물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다녀오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노, 수치심,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김밥을 팔아 키운 아들인데 그 결혼식에 가지 말라니요.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민석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들 결혼식에 안 갈 수 있겠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 여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석이가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할지. 시장에서 김밥 파는 어머니 때문에 평생 놀림 받았을 아이인데 이제 겨우 의사 되어서 인정받고 있는데 결혼식까지 망치게 하실 건가요? 민석이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겉으로 하는 말이죠.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사님이 진짜 민석이를 생각한다면 조용히 빠져주세요. 여행 다녀오시면 돼요. 민석이한테는 제가 잘 설명할게요. 갑자기 아프셔서 못 오셨다고 하면 돼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어섰어요. 됐습니다. 티켓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봅니다. 그렇게 제가 창피하시면 결혼식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석이가 알고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서연이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석이한테 말하면 안 돼요. 결혼식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카페를 나왔어요. 걸어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우인가? 내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말라니.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석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계세요? 민석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어요. 민석이와 서연이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했던 말들, 제주도 티켓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로 바뀌더군요. 이야기를 다 들은 민석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아, 뭐 하려고?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 어머님께 전화할 거예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제가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서연이랑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어. 제가 말렸지만 민석이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석이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다고요?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석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시면 창피하다고요? 또 침묵이 이어졌고 민석이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김밥을 파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니 민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저의 결혼식에 오지 않으시면 저도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서연이와 이야기해보세요. 서연이도 제 뜻을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서연이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민석이가 제게 다가와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엄마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울컥했어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 민석이는 계속해서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할게요. 서연이와도 이야기해봐야 해요. 서연이도 엄마를 많이 존경한다는 걸 알아요. 분명 어머님의 뜻과는 다를 거예요. 민석이의 전화를 받은 서연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이는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서연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니와는 달랐죠. 서연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가 민석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결국 다시 한번 양가 부모님이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아버지도 함께 오셨고 저도 민석이도 참석했죠. 서연이 어머니는 남편과 딸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자리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억지로 끌려온 표정이 역력했죠. 박 여사님. 서연이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난번 일은 죄송합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옆에서 팔꿈치로 살짝 찌르자 마지못해 덧붙였죠. 제가 너무 그랬네요. 서연이가 어머니를 째려보며 엄마라고 소리쳤고 서연이 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도 서연이 어머니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거 봐, 사과했으니 이제 됐지? 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서연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저희도 박 여사님을 존경합니다. 혼자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연이 어머니가 다시 개인 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남 건물 1층에 민석이 병원을 내는 건 어떨까요? 서연이와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가방에서 서류가 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었죠. 제가 김밥 장사를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민석이를 키우면서 모아둔 돈으로 조금씩 투자를 했거든요. 모두의 눈이 커졌어요. 특히 서연이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다들 부동산 값이 폭락할 때 제가 모은 돈으로 강남역 8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을 샀어요. 그때는 그냥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서류를 하나씩 펼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후로 계속 김밥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점점 키워나갔어요. 지금은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10층짜리 건물이 되었죠. 서연이 아버지가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건물이요? 저도 알고 있는 건물인데 요새 시세가 네, 500억이 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밥 장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제 아들을 키우고 또 미래를 준비했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석이도 놀란 표정이었죠. 사실 민석이에게도 서연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2층이 이번 달에 비게 됐어요. 원래는 민석이 대학병원 생활을 좀 더 하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민석이가 개인 병원을 내고 싶다면 제 건물 2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사돈 어른 건물 1층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서연이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게 정말
서연이 아버지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이 건물이 정말 박 여사님 소유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20년 넘게 김밥을 팔면서 번 돈으로 투자한 거예요. 민석이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 조금씩 투자했죠. 그때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커졌네요. 서연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 여사님은 서연이 어머니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시장에서 김밥을 팔면서 그렇게 큰 자산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밥 장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전 몰랐어요. 민석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까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의사가 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면 했어. 서연이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박 여사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옹졸했는지. 서연이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네요. 서연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저는 항상 남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죠. 하지만 박 여사님은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는데. 서연이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사돈끼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에 서연이 어머니는 더 흐느꼈어요. 서연이 아버지도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고요.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이도 제게 다가와 안겼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제 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저희 결혼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럼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로 서연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항상 제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심지어 저희 집에 찾아와 김밥 싸는 법도 배우려고 했죠. 시장에도 몇 번 찾아왔는데 처음으로 보는 세계라며 신기해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서연이 어머니는 제게 가장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모든 하객들에게 저를 대단한 사업가이자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 김밥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웨딩홀 뷔페에 특별 메뉴로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했죠. 지금 민석이와 서연이는 제 건물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니까요. 저처럼 시장에서 김밥을 파는 아줌마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웅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반대로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꼭 그 진심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인 실화와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황금빛 노후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